안녕하십니까. 경민대학교 이비즈니스 경영학과 무광섭 교수입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학기를 또 맞이했습니다.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인간 관계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학년, 2학년 보내고 이제 3학년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여러분들 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비즈니스 경영학과예요, 그죠? 이 비즈니스 경영학 어때요? 이 비즈니스라는 거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경로와 론이 있습니다만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총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커머스, 즉 우리가 쇼핑몰이나 플랫폼 등에서도 이 총칭해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총괄해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여러분들이 쇼핑몰도 만들어야 되고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관련된 경영과 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기계화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에는 이 인간관계에 성공하기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경영학 자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하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성공학을 이루기 위해서 경영은요, 인간관계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영한다고 그래서 홍보 마케팅과 어떤 그 기업에 대한 경영 마인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석 이기련 선생님 아시죠? 이 백석 이기련 선생님이 어느 정도에 대한 인간관계를 말씀하셨냐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삶을 살찌게 한다. 사회적 자본은요. 그럼 사회적 자본은 사람과 관계에 기초한 어떤 그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즉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경영 뭐가 나오죠? 경영 철학이 나옵니다. 또 경영 뭐가 나오죠?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나서 어때요? 윤리 경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변천사가 돼서 어떻게 되죠? ESG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토탈리즘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ESG 경영.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영학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상당히 그 인간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인간관계가 부족하면 경영의 마인드는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장사는 내 물건을 감성 없이 주고 돈을 받으면 거래는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품을 만들어서 연구개발해서 소비자들까지 가기 위한 전 단계의 많은 것들은 생산을 담당한 생산자, 중간 관리자, 경영자, 이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어떤 물질적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결과가 된다면 그 결과는 진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론에 대해서 왜 진취적이지 못하고 왜 돈을 많이 주면 생산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관계 성공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기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출결석,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출결석과 그리고 중간, 그다음에 기말, 그리고 과제 이렇게 해서 분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요번에 제가 쭉 과제 교재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가서 몇 권의 책을 보니까 그나마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을 가지고서도 참고할 수 있는 그 교재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인간관계 성공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과대표를 통해서 국내 관련에 대해서 가까운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잘 구매를 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그 교재에 맞춰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경영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자들과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과연 사회적 자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초한 자본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성공학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나갈 것인가. 우리들이 많은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겪곤 합니다. 이 소통 가운데서 갈등을 겪는 것은요, 어떤 것에서 나오나요? 서로의 입장과 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죠?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다음에 이제 같이 공부하겠지만 이 다원주의를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자기의 견해대로 눈높이에서 본다는 것이죠. 그죠? 다원주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서도 어떻게 되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이 논리적인 측면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직관력이나 어떻습니까? 보이나요? 직관력이나 경험치 가지고서 얘기를 하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그런 인간관계의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왜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자본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면서 사회적 자본은 사람의 관계에 기초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나가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인간관계에 잠깐만요. 교재를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거는 인간관계에 제일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교재 첫 장에 보시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가 대충 이런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렸고요. 인간관계의 본질은 어떠한 것인가? 인간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관계의 본질. 인간관계의 본질은 어떻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나갈 것이죠. 두 번째는 현대사회의 인간관계. 세대가 날로 복잡해져 나갑니다. 구세대와 현대사회, 우리가 다시 말하면 MZ세대까지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MZ세대까지 흘러나왔을 때 그 인간관계에는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대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인간관계에는 어떻게 형성되어 갖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라는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인간관계의 의미. 인간관계라는 의미는요. 인간관계는 사람 간의 상호관계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집단 내에서 어떤 그 휴머니즘의 기초를 들었어요. 요거는요. 다시 말하면 상호관계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1대1의 상호관계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지 않고 아니라 집단 내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집단 내에서 개인적인 휴머니즘이에요. 다시 말하면 휴머니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인간관계의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유지를 하고 집단에서 개인에서 집단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개인으로 보면 나 개인은 여기 있어요. 그죠? 타인은 여기 있습니다. 개인과 타인의 집단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러한 생활 이 패턴 속에서 이것을 기초로 하는 것을 인간관계 기술이나 능력을 우리가 점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인간관계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관계의 능력이라는 저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능력이 되게 좋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첫 번째로 능력이 뛰어난가? 능력을 봅니다. 그죠? 능력이 뛰어난가?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뭘 잘해요? 사회생활을 잘하는.
잘 하는가. 그래서 인간관계의 능력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집단과 개인, 개인과 집단의 인간관계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기초를 두고 있느냐. 이 기초가 두고 있는 그 인간관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충족할 때, 전부 충족할 때 인간관계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그 사람의 능력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러한 두 가지를 충족할 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거에 대한 신뢰나 어떤 그 인간관계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같이 모였을 때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파트별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능력을 우리가 테스트할 수가 있는데요. 비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여기 결론적인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인간관계 능력과 인간관계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요. 인간관계론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배경, 관계론입니다. 이 관계가 아니고 관계론. 다시 말하면 이 론은 논할 논자니까요. 인간 관계론은 어떤 배경 속에서 지내왔는가를 우리가 좀 지루하지만 그 관계론에 대한 배경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20년도에요. 1920년도 여러분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30년도 이때까지 전통적인 그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인간관계, 전통적인 인간관계론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과학적 관리론. 그 연대별로 이제 쭉 그래서 프레들릭 테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주창을 한 거죠. 과학적 관리의 주된 관심사는 능력과 생산성의 증대다. 능력과 생산성의 증대. (1920년에서) (1930년도까지의) 과학적 관리론, 인간 관리론은 능력, 개인의 능력과 단체의 능력, 그 다음에 그 능력을 통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 값어치를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잘 보이시죠? 1930년대 이후에는 30년도 이후에 인간관계론이 등장합니다. 이 인간관계론이 등장하는데 뭐 이거 전부 다 이분은 메이오라고 하는 분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주창한 것이 1930년도에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호손 공장 실험을 합니다. 이 호손이라고 하는 분은 교수 이름인데요. THONE 호손이라고 이제 우리 하선이라고 하지만 우리 이제 한글 표시할 때 호손슬로우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개별 개체를 놓고 단체를 놓고서 실험한 그것이 이제 호손 슬로우라고 하고 호손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 호손의 법칙은 아까 얘기했던 능력과 생산성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내놨고요. 그다음에 1950년도 여기 이제 여기 30년 뒤에서 50년대까지. 그래서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학문화되고 이런 것이 어떤 그 인문학 강의에서 이루어질 때 이러한 변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이제 1950년도에 여기 또 보이시죠? 1950년 이후 1950년대 이후로 현대적 인간관계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현대적 인간관계론. 이 현대적 인간관계론으로 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행동과 인적 자원 관리를 강조합니다. 비로소 인간관계와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을 인적 자원에 대해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강조를 하게 돼서 비로소 현대적인 인간관계론을 성립을 하게 됩니다. 굳이 도표로 이용해서 한다면요. 잠깐만요. 1920년도에서 30년도까지 또 30년도에서 50년도까지의 인간관계론 그리고 그 호손 슬로우가 호손 박사가 주창한 인간관계론의 최종적인 즉 인간 행동과 인적 자원 관리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쳐서 나간다면 과학적 관리론을 거쳐서 어디로요? 과학적 관리는 뭐였었어요? 능률과 생산성의 증대. 결론적인 능률과 생산성의 증대. 그 다음에 발전사는요, 인간과 인간 관계론. 인간 관계론은 뭐죠? 이게 호손 슬로우. 호손의 법칙. 호손 슬로우. 호손의 법칙이죠. 호손의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관계론이 성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한 게 현대적 인간관계. 인간관계론. 이 현대적 인간관계론은 뭐예요? 인간 행동과 인적 자원 관리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뭐예요? 행동과 인적 자원 관리. 여기서 1920년도에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1950년도 이후 이렇게 진행이 돼가는 이제 변천사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과학적 관리론은요, 누가 했다고요? 프레딕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과학적 관리론. 뭐 이름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레딕 테일러라고 여러분들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어요. 프레드릭 테일러. 이분이 주창한 겁니다. 창안한 과학적 관리 특징이 뭐냐면 미국 경영학의 시초. 이분은 뭐 미국 경영학의 시초 경영 쪽에서 이분이 인간관계론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비즈니스 경영학 자체가 경영학에는 그러니까 어떤 그 인문주의에 대해서
경영학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전통적 인간 관계론을 다 경영하시는 분들이 주창했어요. 이분은 경영학의 시초입니다. 미국의 경영학의 시초. 그리고 오늘날 그 경영학하고 산업공학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그러나 과학적 관리론에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지나친 능률의 논리만을 강조해서, 그러니까 지나친 능률만, 이 시대에는 능률이 최고였었어요. 지나친 능률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상충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기계화를 한 겁니다. 왜? 능률이 강조될 때만이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인간의 관리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기계화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한계점은 있었다. 그래서 이 보이나요? 보이나요? 한계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은 경영학의 시초이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과학적 관리론을 주창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어디다 뒀어요? 능률. 지나친 그 능률의 논리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을 기계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이 인간관계론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색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거 파란 글씨로 하겠습니다. 호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호손. 이 호손 슬로우라고 하는 그 호손 슬로우. 이 호손의 법칙은요, 개요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거예요. 호손 슬로우의 중심은 작업장의 조명과 생산성과의 관계를 연구 실험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작업장의 조명을 아주 밝게, 아주 쾌적한 그 조명의 밝기를 변화시키면서 요게 생산성에 영향을 줄 것이냐, 생산성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거에 대한 실험인데, 개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방법을 했냐면,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서 두 개 집단으로 이렇게 한 집단, 여성 근로자들이죠. 두 집단을 놓고 여기에 조명과 주위 환경을 통해서 생산성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라고 됐는데,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결론은 조명에 따른 두 집단의 생산성은 이 두 집단의 조명을 밝게 해주고 또는 약간 좀 덜 밝게 했을 때 두 집단의 생산성 차이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 등의 물리적 그 작업 환경보다는 종업원들의 어때요? 심리적 태도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어떤 외부적인 어떤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 과학적 관리론의 병폐가 인간의 기계화였었어요. 인간의 기계화에서 주창한 사람이 호손이라는 사람이 인간관계론을 통해서 인간의 생산성은 외적인 물리적 변화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놓고 여성의 두 집단을 놓고 조명 밝기와 약간의
작업 환경성을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절대적으로 외적인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환경 등의 물리적 환경보다는 종업원들의 심리적 상태가 심리적 상태가 더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법칙을 나타나게 된 거죠. 다음에 현대적 인간관계로는 잠시 후에 다시 또 잠시 5분간 쉬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